안녕하십니까. 몽고디비 코리아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김준입니다. 앞에서 저희 시니어 디렉터님 통해가지고 몽고디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제 세션은 약간 그 4.0, 올해 6월에 저희가 그 새로운 버전을 저희가 릴리즈 했는데요. 그 4.0 기준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좀 메시지 전달해 드릴 거는 순서는 이런 어젠다인데요. 제가 사실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만 여기 오신 분들이 이렇게 딱 캐치해 가시면 좋을 거라고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보셨겠지만 몽고디비를 소개할 때 시장에서 몽고디비를 노에스큐엘로 보느냐, 노에스큐엘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어느 쪽에서는 IDBMS의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노에스큐엘로만 이렇게 포지셔닝을 딱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몽고디비는 포지셔닝을 그 IODP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플랫폼,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3가지 관점에서 포지셔닝을 하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앞에서 이야기하셨듯이 데이터를 다루기가 쉽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트랜잭션 지원 여부, 그 다음에 타입 컨버전,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 하고요. 그 다음에 몽고디비 차트에서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몽고디비가 제너럴하게 혹은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점입니다. 시장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HA와 스케일업, 스케일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제 기술, 그 다음에 샤딩 기술, 이런 부분이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어떻게 가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환경적인 제약 조건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저희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이슈라든가 어떤 특징이 있는 데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꼭지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지는 저희가 서버 뒷단에서 백엔드 서비스로 스티치라는 것을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을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아직 모바일은 베타 버전인데요. 이 2가지에서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제 세션이 끝나고 나면 몽고디비에 대해서 4가지 관점 하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돌아가시면 좀 저는 이제 만족한다고 봅니다. 먼저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이슨이라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데이터를 다루면 여러 가지 유연성이 좋고 플렉서블하고 여러 가지 좋다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약간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트랜잭션이란 관점에서 한번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앞에서 많은 저희 유료 고객이 한 7,000 고객이 있다고 하셨고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저희 몽고디비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이 과연 트랜잭션 기능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을까? 사실 4.0 전에는 저희가 트랜잭션, 그러니까 멀티 트랜잭션 기능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몽고디비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트랜잭션이란 의미가, 멀티 트랜잭션 지원이란 의미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나가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스토어로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게 되면 질문들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지원하느냐, ACID 컴패터블 있느냐 라는 부분, 조인은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질문하십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들은 당연히 어떤 IDBMS 쪽 그 기반 하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데이터베이스로서는 IDBMS가 메인 스트림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이슨이라는 다큐멘트를 저희가 약간 플렉서블 차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주문 원장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고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DBA와 개발자 현업 담당자분들이 주문 원장을 가지고 엔터티 설계를 하죠. 엔터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릴레이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이런 설계를 하신 후에 그거를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주문 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제이슨 자체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 다큐멘트 모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플렉서블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인이란 오퍼레이션 자체가 저희가 이제 내부 고객 어떤 레퍼런스 통해 확인한 결과로는 70에서 80% 정도 사라집니다. 당연히 그 하나의 원장 내에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필요했던 조인 오퍼레이션이 하나의 제이슨 다큐멘트로 가면서 많이 사라지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트랜잭션에 대한 요구사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원장 같은 거를 이렇게 엔터티별로 쪼갰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H나 어떤 데이터 컨시스턴을 위해서 트랜잭션이라는 논리적 일회 단위인 트랜잭션이라는 거를 저희가 디벨로퍼 단위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단위든 지원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제이슨이라는 하나의 포맷으로 넘기게 될 경우에는 그런 트랜잭션 요구사항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제이슨이라는 다큐멘테이션 타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데에서 이 트랜잭션이란 멀티 트랜잭션 리퀘어먼트가 생기지는 않는다. 싱글 다큐멘테이션 트랜잭션만 보증하더라도 업무의 70에서 80%의 다양한 부분은 다 커버되더라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0부터 시작해서 이 멀티 다큐멘트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이유는 저희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IODP라는 저희가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그 20%가 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런 트랜잭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싱글 플랫폼이 아니라 디스트리뷰트 분산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트랜잭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큰 숙제였었고, 그걸 이룸으로써 저희가 정말로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제너럴한 퍼포스 용도로서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저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 분야에서 뭐 입금 출력을 한다거나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트랜잭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까지 하나의 제이슨 포맷으로 가질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저희가 아무리 제이슨 포맷으로 모든 걸 한다 하더라도 1대 다라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계 하에서 이걸 하나의 인베디드 형태로 제이슨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구분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다큐멘테이션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트랜잭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해서 리테일 부분에서 재고나 상품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텔레코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출력이나 업데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랜잭션 요구사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런 트랜잭션에 대한 멀티 트랜잭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커버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저희가 지원할 거라면 기존에 지원되는 트랜잭션 기술과 컴패터블이나 개발자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게끔 하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트랜잭션 코딩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간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과 매치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ACI라고 말하는 어떤 오토노미,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아이솔레이션, 듀러빌리티 이런 트랜잭션의 기능들 우리가 fully 컴패터블 할 수 있는 트랜잭션을 지원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트랜잭션을 지원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지만, 저희의 어떤 복제 시스템의 리플리카셋 개념 하에서 혹은 그걸 확장해서 샤딩으로 갔을 경우에 트랜잭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 버전에서는 리플리카셋 범위 내에서 트랜잭션을 풀리 지원하고요. 4.2 버전에서 이제 샤드 범위까지 이제 확장될 예정입니다. 실제 4.1 베타 버전에 나와 있고요. 4.1 베타 버전에서는 샤드 간의 트랜잭션이 풀리 임플리멘트 된 버전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베타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코드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스타트 트랜잭션 하시고 안에 그 DMA 구문 넣어주시고 트랜잭션 넣어주시고 커밋 혹은 어버트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MySQL이나 오라클이나 다른 RDB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트랜잭션과 크게 차이가 없도록 디벨로퍼가 마치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실제 간용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대로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플루언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런 트랜잭션을 저희가 지원한다 했을 때 그러실 분들은 없겠지만, 야 이제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니까 다 트랜잭션을 해, 이러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여전히 트랜잭션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몽고디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근데 많은 부분이 꼭 몽고DB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트랜잭션을 사용하실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는 여전히 저희가 고객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멀티 다큐멘트 트랜잭션을 요구하는 부분은 되게 큰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혹은 스키마 디자인 단계에서 트랜잭션을 멀티 다큐멘트 트랜잭션 피할 수 있다면 싱글 형태대로 지금 사용하시는 형태대로 사용하라 라는 게 첫 번째 권고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트랜잭션을 만들었을 때 트랜잭션 타임아웃이라는 디포트 값을 설정했습니다. 그게 현재 디포트 값으로 60초인데요. 이건 뭐 튜너블한 파라미터입니다. 근데 왜 이런 60초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는지, 혹은 밑에 보면은 하나의 싱글 트랜잭션 내에 1000 다큐멘트 이상은 못 들어오게 했다던가, 하나의 오피로그라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되는 그 오피로그가 16메가 밑으로 사용하는 이런 제약 조건들은 사실 제약 조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 트랜잭션이란 것 자체를 저희가 성질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리소스를 계속해서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오랜 시간 잡고 있으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혹은 시스템 리소스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트랜잭션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데이터베이스나 트랜잭션을 설계할 때에는 트랜잭션의 타임아웃이라든가 혹은 어플리케이션 타임아웃을 컨트롤하던 DB 단에서 타임아웃을 컨트롤하던 그런 타임아웃에 대한 배유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많은 데이터를 변경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걸 시스템적인 파라미터로 하던 어플리케이션 로직에서 하던 혹은 운영단에서 어떤 관리 지침, 표준으로 하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디폴트로 저희가 저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제 트랜잭션을 지원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떤 로직, 입세션 처리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DML 단에서 실패했을 경우, 커밋이나 어봇 단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입세션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몽고디비 4.0부터는 이 단계에서 에러에 대한 에러 레이블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에러 레이블을 통해서 그 에러 레이블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처리를 한다라는 입세션 처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트랜잭션 안에서는 DDL 작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트랜잭션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레이어,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컨센서스 프로토콜, 그 다음에 샤딩 아키텍처, 그 다음에 글로벌 로지컬 클럭이라든가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과정이 저희가 뭐 단 1, 2년이 아닌 3.0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서서히 트랜잭션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3.0에서는 저희가 스토리지 엔진을 와이어 타이거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3.2에서는 와이어 타이거드가 디폴트 스토리지 엔진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로지컬 세션 개념이라든가 로지컬 클럭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드디어 4.0에 가서는 리플리카 셋 내에서 트랜잭션을 저희가 다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2에서는 샤드 간의 트랜잭션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버전을 하고 나서 고객들한테 저희가 한번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반응을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시스코 쪽에서 이커머스 쪽에서 사용하시는 쪽에서 응답은 뭐였냐면, 기존의 몽고DB가 노에스큐엘 영역에서는 강자인 건 알았다, 리딩하는 건 알았는데 일반 제너럴 퍼포먼스, 트랜잭션이 필요한 어떤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사용돼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요번에 멀티 트랜잭션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완벽하게 조화가 이뤘고, 그런 부분을 시스코 이커머스 시스템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앞 시간에도 조농 시니어 디렉터가 말씀하셨는데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가 저는 멀티 다큐멘트에서 가장 강력한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루는 시스템, 원래 시스템에서 컨시스턴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시스템에서 저희 4.0을 사용하셨고, 트랜잭션에 대한 컨시스턴시, 아이솔레이션, ACID 이거 풀리 컴패터블 하면서 시스템 업무를 개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개발자도 있으실 거고 운영자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C레벨의 아키텍처 분 혹은 비용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라보는 분,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NoSQL이라고 바라봤던 몽고DB가 멀티 트랜잭션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개발자 관점에서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만약에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트랜잭션 로직을 어플리케이션에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관점에서 퍼포먼스 관점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문제라는 게 문제가 없이 짤 수도 있지만 저하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 관점에서는 복잡성이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발자 분들이 풀리 포커스하는 영역이 좀 더 넘어지게 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오전에도 말했듯이 새로운 밸류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개발자분들한테 좀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DBA나 오퍼레이션하는 관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는 것이 DBA나 오퍼레이션 관점에서는 큰 부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DB 관리하시던 분이 같은 데이터베이스지만 NoSQL 관리하는 것 혹은 같은 IDB 내에서도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버든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같은 IDB 계열도 아니고 NoSQL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컬럼나 형태도 있고 제이슨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용도에 맞춰서 다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DBA나 오퍼레이션 관점에서는 내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심플하게 관리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바깥에서 느끼는 트렌드는 관리자나 DBA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시스템을 매니지먼트하는 시간보다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자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IDBMS, NoSQL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바깥에 나가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IDBMS 쓰는 것이 좋으냐, NoSQL 쓰는 것이 좋으냐 이러면서 이걸 약간 구분을 하나는 폴리그라프 형태, 하나는 IDB 형태 이렇게 딱 나눠 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은 이게 점점 머지되어 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마 그게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멀티 다큐멘트에 대한 트랜지션을 지원한다는 것은 크나큰 힘이 되는 거고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키텍처 분들이 설계를 할 때 이거는 트랜지션 지원 안 되니까 체크아웃 돼가지고 옵트아웃 돼 이런 형태가 이제 발생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NoSQL 영역과 RDB 영역의 이익을 서로 하나의 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C레벨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레비뉴 창출과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몽고DB는 다른 타 DB, 상용화된 타 DB보다 훨씬 더 비용에 더 많은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다큐멘트 트랜잭션 지원한다는 개념이 단지 기술적으로 논리적인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 속에서 효과를 그때 바로바로 얻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몽고DB에 대해서 전혀 처음 사용하신다거나 처음 보시면 이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면 그 DB를 사용하시다 보면 집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그리게이션 형태의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게 뭐냐면 NoSQL 쪽에서 특히 많이 요구하시는데 워낙 IDBM에서 이런 걸 풀리 잘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제공하시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집계에 관련된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이라는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는데 이게 쉬운 개념으로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유닉스에서 파이프라인 많이 써보셨을 텐데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페이스로 본다면 그 페이스의 결과가 다른 페이스의 인풋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그리게이션을 하는데 세 개의 페이스로 나누고요. 각 페이스가 unwind라는 페이스, match라는 페이스, 그룹이라는 페이스입니다. 이걸 이제 SQL로 전환을 한다면
SQL from 한 다음에 저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서 그룹 바이를 하는데 뭐 썸을 하는데 그 annual spend에 대해서 sum, average, max 값을 오더 바이 해라. 저 어드레스 시티별로 그룹 바이 해라 라는 건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먼저 어드레스별로 쪼개고 그 쪼갠 다음에 어드레스의 로케이션이 홈인 거를 받아내서 그 받아놓은 결과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SQL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의 SQL 쓰실 때는 여러분이 SQL 아스타 from 뭐 그룹 바이 웨어 이렇게 쓰는 이 포맷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낯설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SQL 그렇게 짜셨을 때 SQL은 네스팅, 언네스팅 이런 거 자체가 내가 짠 대로 된 게 아니라 옵티마이저가 판단하여서 네스팅 할 때가 있고 언네스팅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플로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전체적인 익스큐션 플랜을 보지 않으면 정확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쓰시게 되면 각 단계별로 오더드 돼서 모든 플로우가 처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가 되고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큰 이익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런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이번에 4.0에서 추가한 게 뭐냐면 그 컨버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데이터 타입 컨버트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 기능이 어떤 의미냐면 예제를 보고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문법적인 포맷은 인풋 값을 어떤 타입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에러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 널 처리는 어떻게 해라,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어드레스라는 테이블에다가 이런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보시면 비딩이란 값 앞에는 숫자도 들어가 있지만 스트링 형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를 저희가 밑단에 어그리게이트에서 그 컨버트라는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티저로 바뀌고 나서 그 인티저 바뀐 값을 소팅해라 라고 하게 되면 그 소팅 값이 컨버트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IDBMS에서는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필드 값과 그 필드 값에 대한 타입을 굉장히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데이터 타입이 아닌 다른 타입이 들어오게 되면 뱉어내거나 혹은 어플에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JSON이라는 형태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스키마를 체크를 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의 필드를 여러 가지 형태의 타입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서블리티가 약간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클렌징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결과값으로 바꾼다거나 할 때 컨버트 기능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혹은 거기에 잘못된 값이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값을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이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몽고디비전 4.0에 이런 기능을 넣었을까? 좀 이 그림은 굉장히 표준화된 그림입니다. 어떤 표준화된 그림이냐면,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이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파이프라인을 좀 그린 건데요.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데이터는 지금 현재 사이로드 되어져 있습니다. 사이로드 되어져 있으면서 그 사이로드 되어져 있는 데이터에는 공통적인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들을 모아서 머지하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뭐 스토어 단계 그냥 저장하는 데 좀 집중을 하시고요. 그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걸 어널리스하고 어널리즈에서 BI2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준 데까지 가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이로드 된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서로 하나의 싱글뷰라든가 어떤 하나 형태를 보여줄 때 데이터 형태의 클렌징 작업이라든가 컨버트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고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드린 거고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이태일 작업에서 클렌징에서 먼저 받아서 넣는다거나 하나의 프리 스키마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가 생기는 거죠. 제이슨의 큰 장점이 프리 디파인된 스키마가 없다라는 건데, 기존에 이태일 작업을 하시면은 받는 타겟 쪽에 맞춰서 소스 쪽에서 이태일 작업을 다 해서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더 플렉서블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뽑아서 원하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객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그레이션 앞에서 보셨겠지만 SQL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게 되게 낯설어 보이고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는 MQL이라고 말을 하는데 몽고 쿼리 랭귀지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SQL 사용하시던 분들이 MQL 사용하시면은 좀 되게 낯설어 보이는데 그런 분들의 개발자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몽고DB 컴파스라는 디벨로퍼를 위한 툴입니다. 이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 내 데이터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우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 데이터 분포도라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RDBMS에서 내 데이터의 어떤 속성들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먼저 어떤 스태티스틱을 돌린 다음에 그 스태티스틱 기반 하에서 이게 디스팅트 값이 얼마고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고 이런 거 다 뽑아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단순 쿼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들을 비주얼하게 다 익스플로할 수 있게끔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내 데이터가 어떤 형태대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저장했는지 그때그때 클릭하면서 그 구간별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이 내가 느려진다는 슬로우 콜에 대해서 직접 찾아서 슬로우 콜에 튜닝할 수 있습니다. 익스큐션 플랜이라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IDM에 사용했던 어떤 플랜 정보를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개별 스테터스라든가 인덱스를 어떤 인덱스를 만드는 게 좋다 이런 추천까지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런 형태가 있고 이 모든 거는 저희가 완벽한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하는 4가지 보안인데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다 임플리멘트 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전에 보여드렸던 예인데 이런 예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는 부분이 무슨 이런 페이스 단계가 어려워서 실수하시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 뭐 커리 브레이스라든가 콤마라든가 이런 게 짝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형태대로 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시고 이런 페이스가 되게 길어지게 되면 되게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단순 MQL을 쿼리할 때는 그런 이슈가 없고 단순히 어떤 컬렉션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개발자분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시는데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그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한 게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 빌더라고 그 컴파스 내에서 여러분이 드래그 앤 드랍 형태대로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고요. 샘플 결과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저희가 또 어떤 단계까지 갔냐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객분들도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는 개발 단계에서 몽고 캠퍼스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거를 매핑 시켜주면 더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저희가 해드렸냐면 지금 현재는 C#, 그 자바, 자바스크립트, 그다음 파이썬, 그다음 몽골쉘 신텍스로 저희가 자동 컨버트를 해드립니다. 4.0에서요. 그 컨버트를 해가지고 이걸 카피하셔서 그냥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언어에다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이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 쪽에서 모든 쿼리는 자동으로 그렇게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향후 언어는 더 많은 언어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메이저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네 가지하고 쉘 정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저희가 그 차트라는 기능을 저희가 베타로 저희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벤더에서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은 왜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요즘에 워낙 데이터가 사이즈가 커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AI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스스로 짜신 분은 없잖아요. 워낙 시장에 나와 있는 좋은 알고리즘들이 있어서 그런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지 굳이 내가 막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분들은 시장에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자체를 앞단에서 익스플로어하는 EDA라는 익스플로어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알고리즘은 그대로지만 결과값은 상이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얼마나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고 얼마나 익스플로러를 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차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컬을 하나의 그림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타내주고, 이런 부분을 또한 다른 형태의 대시보드로 쉐어드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객분들 좀 편리성을 드린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4.0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알겠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냐면, 첫째는 availability, 가용성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능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깐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바깥에 나가시면 가용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든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 아키텍처를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보면, 미션 크리티컬한 아키텍처는 아무래도 다 오라클이라는 대형 제품을 쓰시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뭐 벤더를 떠나서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RAC라는 걸 많이 쓰십니다. 뱅킹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미션 크리티컬한 거는 다 그걸 쓰시는데, 그 내부를 가만히 저희가 고려를 해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가용성은 컴퓨팅 노드의 가용성이지 스토리지 노드에 대한 가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드가 죽었을 때 다른 노드가 페일오버 하지만, 스토리지 노드가 스토리지 단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윗단의 컴퓨팅 노드가 무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아키텍처가 이 스토리지 레벨에서 이걸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제하는 기술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바이너리 형태대로 밑단에서 그냥 스토리지 레벨에서 카피되는 방법이 있고요. 윗단에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어플 로그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지 단에서 뜨는 바이너리 형태는 윗단의 트랜잭션 정보를 같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윗단에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통해서 카피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내가 그렇게 스토리지를 그렇게 떠가지고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DR을 만들고 복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복제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게 어떤 메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구조라고 본다면, 또 다른 AWS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데이터가 무진장 많이 빨리빨리 쌓이는데, 이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이고 이거를 빨리 쌓여서 빨리 우리가 벌크로 쏘고 벌크로 읽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NoSQL 영역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키배유든 컬럼나든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가지고 쓰다 보니 스케일 아웃은 굉장히 편하고 복제도 RDB에서 되게 편한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키 형태로 읽고 혹은 머터라이즈 뷰 형태로 만들어서 풀로 읽었는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오퍼레이셔널 서비스로 연계시켜서 좀 더 나은 배율을 만들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NoSQL 자체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새로운 머터라이즈 할 수 있는 새로운 뷰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카산드라 같은 쓰시는 고객들을 많이 만나보면 옆에 레지스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고, 하드 기반에서는 하이브나 임팔라나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시고, 클라우드에서는 다이나모 옆에는 항상 레드시프트가 같이 가게 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양단의 어떤 장점을 우리가 다 살릴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했던 게 뭐냐면, 복제 리플리카셋과 샤딩을 제공을 했었고, 리플리카셋은 저희가 전한 대로 가용성을 위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을 똑같이 여러 셋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프라이머리에서 리드라이트를 받아들이고 세컨드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페일오버하는 형태인데, 이 페일오버하는 이 세컨드리 자체를 리드 롱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가용성이라면, 이런 데이터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급증하는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디스트리뷰트 할까 해서 나온 기술이 저희가 샤딩이었었고, 그 샤딩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분산하는 부분을 커버를 했습니다. 근데 4.0에서 저희가 인핸스 시켰던 기능은 뭐냐면, 저희가 샤딩을 해가지고 제공해 드리는데, 저희 샤딩이 다른 쪽보다 좀 특별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샤딩하는 기법을 저희가 레인지, 해시, 그 다음에 좋은 샤딩 세 가지 샤딩을 제공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샤딩을 다 제공해 드리고, 특히 밑단에서 여러분이 샤딩할 때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샤딩할 때는 샤딩키가 제일 중요한데, 이 샤딩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망가진다는 의미가 그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게 아니라 분산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고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오토 샤딩이라는 거를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밸런스를, 청크 밸런스를 저희가 다 일으키게 이분하게 하게끔 하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속도가 좀 문제가 있었었고, 어떤 고객들이 원하는 속도를 저희가 청크 마이그레이션 한다거나 할 때 맞출 수가 없었고,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4.0에서 좀 개선을 해서 4.0에서는 청크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이 기존 버전보다 40%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40% 빨라지면 이 소리라면, 이제 실제 제가 고객들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를 만나면 고객분들이 묻는 게, 갑자기 그렇게 40% 빨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 갔을 때 개발자한테 살짝 이런 부분에서 좀 물어봤는데, 사실 그 저희 매뉴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스토리지 엔진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했기 때문에 40% 빨라졌지만, 가장 큰 이유를 저희가 하나를 가볍게 예를 드린다면 4.0부터는 저희가 MMVP 스토리지 원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와이어 타이거를 디폴트라고 와이어 타이거만 지원하게 되는데, 내부에서 몽고DB 레이와 스토리지 레이어 따라서 API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코드가 동작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스토리지 엔진을 지원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약간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저희가 옵티마이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부분이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기존의 그 리플리카셋을 뜨는 부분에 있어서의 속도와 세컨드리 리드의 스루풋을 늘린 거죠. 왜냐하면 세컨드리 자체를 페이로버 용도로만 쓰시는 고객들은 사실 많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고객은 한 10개 노드 중에 하나는 라이트 용도, 나머지 9개, 하나는 아비타, 나머지는 다 리드 용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한 5개 노드 중에 3개, 2개는 AP 그 페이로버 용도, 2개는 그 분석 용도로 쓰시는 고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워크로드 아이솔레이션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런 그 패스트 마이그레이션을 좀 이야기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컨드리에서 리드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워크로드 아이솔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3.6까지는 그 세컨드리 리드를 할 때 블러킹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블러킹 걸린 동안 뭘 하냐면 내부적으로 프라이머에서 발생한 OP 로그를 가져다가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배치로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하는 동안 커주얼 컨시스턴시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서 리딩하는 관점에서는 락킹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고객분들이 불편했는데 4.0에서는 저희가 와이어 타이거 대 스냅샷을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오프로그를 적용하는 동안 그 락킹이 안 잡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세컨드리를 리드 용도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성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요즘에 이제 보안 기능이 떨어지면 고객분들이 굉장히 컨선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 몽고DB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안 사고가 터졌다는 거를 뭐 국내는 아니더라도 국외 이런 사례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커머셜 버전이 아니라 커뮤니티 버전에서 보안 부분이 빠진 형태의 어떤 형태를 사용하시다가 발생되는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4.0에서는 인증을 받을 때 기존에는 그 SHA1을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4.0부터는 SH2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인핸스먼트를 했습니다. 보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4.0에서 인핸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클라우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모든 비즈니스가 클라우드 퍼스트고, 특히 이제 SMB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찾는 플랫폼이 클라우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앞에서 신현 대통령이 저희 아트라스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저가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그
짚을 수 있는 부분만 좀 짚겠습니다. 먼저 그 백업에 대해서 몽고디비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샤딩 구조에서는 백업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샤딩 자체가 피지컬하게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일치를 가져가면서 백업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몽고디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백업을 여쭤보시면 백업을 풀리 받으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받아도 몽고덤프라든가 이런 형태대로 받으시고 리플리카 셋을 마치 백업 용도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리플리카 셋은 가용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백업 용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옵스 매니저나 클라우드 매니저 통해서 백업을 굉장히 자유롭고 풀리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상에서도 저 백업 기능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하실 때 많은 부분이 테이블 드랍을 했다거나 어떤 개발자 실수로 뭘 날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풀리 복구한다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트릭이 해당하는 것만 데이터 파일이나 시스템 파일만 따로 해가지고 인스턴스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복구해서 익스포트해서 임포트해서 넘기는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클라우드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특정 테이블만 날렸다고 했을 경우는 컬러블 백업이라 해가지고 리스토어하지 않고 실제 내가 스냅샷을 통해서 쿼리에서 그 데이터만 뽑아서 익스포트해서 임포트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기능들 중에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그런 편리성을 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어거너스틱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글 클라우드가 뭐 내년엔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구글이 어널리틱 쪽에서는 강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의 기술들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사실 데이터 센터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사용 못 하시는데 지금 뭐 아마존이나 MS 애저 사용하시다가 구글이 들어오시면 이걸 무빙한다는 것 자체가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락킹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틀라스는 이 클라우드 벤더 사이에서 그 라이벌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분이 락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좀 강조하는 건데요. 저는 실제 고객사를 그분이 오셨는데 실제 고객사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고객이 어떤 비즈니스를 원하셨냐면 그 버지니아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싶어 했어요. 그거 3개의 데이터 센터를 클러스터로 묶고 싶어 했습니다. 즉 버지니아에 리플리카 셋 세대를 놔두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리플리카 셋 세대를 놔두고 아일랜드 데이터 센터에 세대를 놔두고 서로 간에 리드 노드는 2개씩 놓는 총 15개의 글로벌 클러스터를 묶어서 서비스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 데이터 가버넌스라든가 데이터의 주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저희 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럽은 유럽대로 중요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요하고 저희는 저희 나라대로 중요하고 법은 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로컬 레이턴시라든가 어떤 액티브한 어떤 라이트나 리드를 다 시간 내 그 주어진 퍼포먼스 안에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글로벌 클러스터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어떤 클라우드 벤더보다 먼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느 지역에든 지금 현재 54개 리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다 디플로이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서울 리전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MS나 애저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원하는 이 리전에서 어떤 환경하에서 다 구성할 수 있는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실제 이런 서비스는 이런 5가지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앞에 M0는 프리티어고요. 쉐어드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이 다 로그인 하셔서 테스트 해보시고 아틀라스 서비스가 어떤 거다라는 부분을 다 이제는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티어고요.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프로 플래티넘은 이제는 저희가 이제 저희와 계약을 하면서 차지하는 서비스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 보안이 있습니다. 어떤 보안이냐면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보면 고객들이 보안 이야기를 굉장히 안 하는 듯 하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선 기능 이야기 하시다가 결국엔 막판에는 보안 이야기, 특히 클라우드에서는 보안 이야기를 더 많이 하세요. 근데 보안을 하게 되면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궁극적으로 4개 카테고리가 뭐냐면 접근 권한, 그 다음에 접속 제어, 암호화, 오디팅 4가지로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티피케이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접근 권한이나 접근 제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뒤에서 장표로 설명드리겠지만 너네 그냥 유저인 패스워드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은 스크램 지원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LDAP이라든가 캐버러스 이런 거하고 인테그레이션 잘 돼?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돼야 고객들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가령 파이낸스 영업을 하시던 아니면 인터넷 비즈니스 하시던 우리나라에서는 다 어느 쪽으로는 엮입니다. 뭐 개인정보든 아니면은 금융 그 거래법이든 간에 다 엮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또 뭘 요구하시냐면 접근 제한은 그렇다고 쳐. 그러면은 오디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오디팅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접근하는 사람별로 할 거냐, 접근하는 액션별로 할 거냐, 아니면 오브젝트별로 할 거냐 이런 형태대로 되게 다양한 오디팅을 요구하십니다. 몽고디비 아틀라스에서는 파인 그랜드 오디팅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오디팅이 다 가능하고요. 제이슨 필터 기능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오디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DAP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LDAP과 100% 인테그레이션 가능하고요. 또한 그 인크립션 하실 때 저희는 LLS 형태대로 그 데이터 자체 디스크 내 인크립션도 지원하지만 오고 가는 데이터도 다 인크립션 합니다. 근데 중요할 때는 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키를 로컬에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 오디팅이나 어떤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볼 때는 KMS를 뭐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걸 쓰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쓰던 쓰시게 되는데, 그거와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풀리 제공해 드리고요. 클라우드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파스 형태대로 아틀라스를 제공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클라우드 매니저를 통해서 풀리 모니터링이 가능하신데, 저희는 또한 IaaS 형태대로 몽고디비를 인스톨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모니터링 툴을 어떻게 제공하느냐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 매니저라고 파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니터링 툴들을 그런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효과가 좋아서 심지어 이런 부분만 따로 저희들한테 돈을 주고 사용하시는, 계약해가지고 사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디벨로플이 되게 많은 풀이었는데 자체 개발하는 모니터링 툴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개발한 것보다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거를 유료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이게 핫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 쿠버네티스나 오픈시프트의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희가 옵스 매니저라고 저희가 멘션하는 툴킷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쿠버네티스하고 컴패터블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픈시프트 내에서 몽고디비를 디플로이 한다거나 샤드 구성을 한다거나 리프켓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다 자동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4.0부터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3가지 쪽을 이야기 드렸고요. 첫째는 트랜지션의 의미, 그 다음에 샤딩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라우드 관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핸스된 기능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 저희 몽고디비 서버 외에 저희가 스티치라는 백엔드 단의 서비스를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현재 클라우드에서만 지금 제공이 되는데 향후는 온프레미스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발에 포커스 하시라고 백단의 공통 코드라든가 백단에서 환경을 만든다거나 DB에 접속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코드들을 그냥 자동화로 저희 걸 이용하시면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밑단의 DB는 몽고디비 아틀라스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하고요. 백엔드 단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몽고디비 스티치라는 걸 통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은 프론트엔드 단에서 코드 개발하는 데만 집중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개발자 사이에서는 핫한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이 지금
저희 많은 개발자 탓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 사이트 들어가셔서 프리티어 신청하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저희가 교재 또한 GitHub 상태에서 이그젬플이나 엑서사이즈 형태로 되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바일 베타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요즘에 엣지 어널리틱이라 해가지고 핸드폰 자체가 워낙 큰 용량도 차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모바일 몽고디비를 인베디드 시켜서 거기서 사용하는 엣지 어널리틱을 사용하고 아트라스와 접속이 되면 그때 싱크되고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좀 막판에 좀 급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세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하시는 분은 제가 11월 20일 날 온라인으로 웨비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시간 제약이 없고 여러 가지 Q&A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요. 좀 더 기술적으로 딥하게 여러 가지를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온라인상에서 만나 뵙길 바라고 제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